Die beiden Werte schließen die ganze Welt mir an. 자, 안녕하십니까. 홍한상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호암미술관입니다. 용인에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작고하시고 난 다음에 문화재급의 유물들에 대한 게 이제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컬렉션을 숨겨진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막 보도가 됐는데, 제가 보도된 거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호암미술관이 이제 이병철 회장 컬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리움미술관 이제 이게인데, 이건 이제 홍라희 여사 컬렉션이죠. 여기에는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홍라희 여사는 1960년대 후반 그 두 무렵에 이건희 회장과 결혼을 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자기 며느리한테 그때 돈으로 하루에 5,000원씩 주면서 인사동 가서 골동품 한 접시 사보라고, 그래서 3년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5,000원이면 그때 그 공립중학교가 월사금이 3개월 단위로 냈는데, 제가 그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1969년도 중3 때 내가 한 3,000원 정도 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매일 줬다는 거는 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5,000원짜리 가지고 골동품을 산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못 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연습, 골동품을 보는 연습. 이게 이제 골동품을 사 보면요, 실제로 초반에 한 3년은 다 실패입니다. 거의 다 가짜고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을 사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진품과 명품을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길을 내면 최소한 3년 걸립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건희 컬렉션의 숨은 뒤 이면에는 이병철 컬렉션도 마찬가지인데, 이종선이라는 이 양반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7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극구 자기의 나이라든지 신변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이건희 컬렉션의 수집품을 직접 돈을 주고 사가지고 구입을 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진도 한 장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삼성에서 미술관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나이는 지금 70대 후반, 서울대 고고 인류학과를 나왔고 독일 하이델부르크 대학에서 고고학 미술사학, 인류학, 중국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 호암미술관이 개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호암미술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재벌들이, 대기업 회장들이 이병철 회장의 호암미술관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콜렉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인의 은사했던 김원영 서울대 교수가 이병철 회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내 제자 중에 이종손이라고 똑똑한 애가 있는데, 얘가 삼성의 미술관을 관리를 하는 적임자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면접을 봤어요. 보고 이제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병철 회장과 서울대의 김원영 교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붓글씨 쓰는 걸 좋아하는데, 붓글씨 쓰는 선생도 김원영 교수가 소개를 했고, 근데 복수로 항상 추천을 합니다. 지금 이 호암미술관의 실질적인 책임자, 부관장을 하고 있던 이종선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 김원영 교수가 추천했습니다. 김원영과 이병철 두 사람은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은 한 11살 정도. 김원영 교수를 굉장히 신뢰했고, 굉장히 서로 농담을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호암미술관이 갖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 150여 점을 선별 구입할 때 바로 이종선 부관장이 주로 했죠. 이분이 이제 김원영 교수입니다. 서울대 고학 교수고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인데 이제 한국의 고고학계에서 기여를 많이 하시지만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세계가 감탄한 이건희 고미술 컬렉션. 뭐 타고난 신비한 열정이 있었다. 물론 신비한 있죠. 그런데 이제 이병철 회장께서는 고려 청자를 좋아하셨고요. 이건희 회장은 백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고려 청자 컬렉터, 이건희 회장은 백자입니다. 자, 그것만 모은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단원 김홍도의 출세작이라고 하는 소림 명월도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단원의 그림은 남아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명작으로 꼽히고 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단원은 정말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 건 맞습니다. 자, 이런 거 이게 분청사기 철화 어문호, 이제 이 분청이라는 거는 이 도자기에 분청, 소위 한꺼번에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철화라는 거는 이 새과 이 흙 속에 철 성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을 먹으면 그게 이 철이 색깔을 나타내요. 조금씩. 그런 게 이제 녹아 있는 거고, 어문화라는 거는 물고기의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분청사기는 이제 조선 때 이제 많이 나왔죠. 솔직히 이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일본 쪽의 경매 사이트에 지금 고려나 조선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못지않은 게 많습니다. 아직도 일본에는. 그다음에 동자 결련도, 이제 동자가 애기가 여기 지금 말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네요. 가자고. 일종의 선화입니다. 선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우도 같은 거 보면은 소를 끌고 간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갖고 그 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심우도로 표현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청자, 백자, 중문, 각병. 그러니까 백자죠. 솔직히 제가 일본 컬렉션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한국 도자기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 그만큼 많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청자 상감, 상감을 했다는 거죠. 본인을 색에서 넣었다. 모란 국화문, 모란과 국화가 그려져 있다. 보물 558호, 어리움 미술관 소장. 그 다음에 화조 구자도. 지금 요게 김일성이가 이걸 살려고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보를 가진 그 삼성 쪽에서 미리 이암이라는 사람이 그림 그렸대요. 이게 다 지금 인터넷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피 장막 책가도. 이게 호피, 즉 호랑이 껍질이죠. 호피로 장막을 친 책가도, 이 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화인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거지만은, 민화에 관해서는 조자용 선생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조자용 선생하고도 제가 이틀 정도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갖고 계셨죠.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갖고 그 앞날이 참 불투명해졌는데, 그 가지고 계신 그 민화 소장품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꼈다는 가야 금관. 근데 본인 고향이 경북 의성이기 때문에, 의성이면 이제 가야의 영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야의 유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콜렉션을 많이 하셨죠. 이런 경우는 지금 상당한 미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거 복원을 했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청자, 진사, 주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청자인데 진사, 여기 지금 색깔을 입혔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주전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해서 며칠 전에도 똑같은 거 봤어요. 일본 경매에 나온 거. 100% 똑같습니다. 100%.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삼전도, 이게 이제 고려 국보인데요. 이게 왜 이 삼전도 이런 게 어렵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 둘렸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입체감이 있어요. 이거하고 달리 놀고 있다고. 일본에 이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조선에 간 게. 전 현장에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가면 분명히 평면에다 그린 건데, 그런 면이 이 고려의 수월 관음도 이런 게 뛰어나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경우는 금동대탑 이 경우는 저 지금 드물게 봅니다. 근데 한 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 비슷한 거를. 물론 뭐 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저는 뭐 사지도 못합니다. 현재 국보 213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이거 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뭐 지금 뭐 추사의 글씨, 뭐 비산동 세용 동검, 뭐 우리 가시대 때 건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평저 주형 토기, 뭐 이런 건 좀 드문 거네요. 평저 주형 배 모양의 토기다. 그다음에 청동은 입사향환, 이것도 좀 드문 물건입니다. 일본 콜렉션 경매에서 나오지 않는, 거의 보기 힘든 물건이에요. 자, 박물관의 힘이다. 제가 이제 대개 회장님들 이렇게 방에를 좀 가보면 그 회장님들 사모님들이 되게 콜렉터를 하니까 어느 회장님은 뭐 우리나라의 1930년대에 뭐 청전 이상범이나 이마동이나 운보 김기창이나 즉 후소의 멤버들이 그림을 많이 모으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국보인 조선 달 항아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서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뭐 국가에 기증하려고 지금 나온 거죠. 이거는 명품이긴 한데요. 이 정도 급은 제가 일본 경매에서 본 적이 많습니다. 몇 번 있어요, 몇 번. 사이즈가 일단 커야 되거든요. 이 항아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크면 클수록 값이 비쌉니다. 크면 클수록 만들기가 어려워요. 기포가 들어있으면은 이 불이 다음에 터져버리기 때문에 초벌했을 때 기포가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거일수록 완성품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청자 중문 각병, 이게 지금 국보 258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거 며칠 전에 또 봤습니다. 일본 경매에 나온 거를.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뭐 몇 억대도 아닙니다. 몇 천만 원대인데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직도 가져와야 될 일본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인왕재색도 이런 경우는 지금 뭐 두 번 다시 구할 수 없는 물건이죠. 이거는 뭐 짝퉁도 없고 뭐 짝퉁이 있겠지만 이거와 비슷한 건 제가 일본 경매에서 한국 골동품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 잘하신 일이고요. 자, 금동 미륵방가 보살사의상, 이게 국보 118호, 그 다음에 호암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일본 경매에 많습니다. 이거 그게 진품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바로 그런 걸 가리는 사람이 이종선 부관장이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이걸 가리는 역할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종선 부관장만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문화재 감정위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사해가지고 뭐 보물이나 국보에 등재를 해야 되니까 엄격한 그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지금 제가 통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유종렬이라고 썼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유종렬. 일본말로 야나기 문해요시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은 1889년생인데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많이 수집을 해갖고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뭐 강탈해서 갖고 간 건 아니고요. 유종렬 야나기 문해요시의 경우는 본인이 그 돈을 내고 사갖고 갔고 또 조선의 민예품을 많이 한꺼번에 왔을 때 뭐 정말 리아가로 뭐 수십 리아가를 사가지고 일본으로 배를 싣고 가서 동경에 일본 민예관이라고 하는 자기 박물관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종렬 이분은 한국을 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이 뺏어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신문에 사설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본인이 귀족 출신입니다. 학습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군 소장으로서 귀족이었기 때문에 뭐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갖고 있던 문화재가 상당히 많아요. 일본 민예관에 가보면. 근데 최근에 바로 일주일 전부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문화재가 갑자기 지금 그 경매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야나기 박물관이 지금 아마 재정이 어려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나온 건데 지금 현재 경매에 떠 있는 겁니다. 이거 조선 도금 동조 불상이고요. 여기에 보살 반가상이라고 썼고 삼국시대 거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야나기 문해요시 박물관에서 대량 방출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 딱 이름을 걸어놨어요. 야나기 문해요시 박물관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면 야나기 정도 되는데 가짜를 수집했겠냐? 전 그 정도를 보진 않습니다. 저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들어오면 거의 국보급 될 거예요. 보물급이나.
그 다음에 지금 야나기 박물관에서 요번에 나온 달 항아리입니다.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 백자호라고 써 있습니다. 달 항아리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한 50 몇 cm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달 항아리보다는 이렇게 무늬가 좀 없지만 그냥 백자지만 지금 이런 게 현재 경매에 나와서 뭐 한국 돈으로 한 뭐 300만 원 정도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이런 거는 아주 처음 보는데요. 지금 물총새가 그려져 있는 조선의 백자입니다. 지금 이 경매 가격이 약 뭐 330만 원에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경매가 2시간 후에 지금 끝나는 걸로 지금 아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물총새가 그려져 있는 건 제가 거의 처음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이게 진품이라면 거의 이게 보물급에 가까울 텐데 이런 게 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려시대 범정인데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 경매의 한국관 쪽에 한국 섹션 쪽에 지금 경매에 떠 있는 겁니다. 고려 범정이라고 써 있어요. 가격도 보니까 뭐 한 1,200만 원? 사이즈도 보니까 한 1.2m가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그 종관 이거가 이제 그 소리 나는 거 핵심이라는데 뭐 이것도 좀 지금 연결고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건희 컬렉션을 말씀드리냐면 이건희 컬렉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일본에서 가져간 골동품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제 36년부터 임진왜란 때 이런 종 같은 건 임진왜란 때 다 들고 간 게 많습니다. 이거 다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일본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 내고 사야 됩니다. 강제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건희 컬렉션을 제가 칭찬합니다. 이병철 호암미술관도 칭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미술품의 가치를 인정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볼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미술품을 우리가 소유하게끔 해줬으니까 그 공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아직도 우리는 찾아와야 될 이런 국보급의 문화재가 일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걸 한번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